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내 돈 그저 안전하게 은행에 넣었을 뿐인데 며칠 뒤 나라에서 전화가 와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오신 한 어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제 오랜 지인이기도 한 최인숙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남대문 시장 한 귀퉁이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그릇 가게를 하며 아들, 딸을 키워내신 분이죠. 지난해 가게를 정리하시고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을 장가가는 아들.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려고 큰맘 먹고 은행에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니 국세청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출처를 소명하라는 말에 어머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세무사님, 내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입맛도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넘기셨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최인숙 어머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드리고 싶은 세무사 김동석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세무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중 15년은 국세청 조사국에서 나머지 10년은 바로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살아오신 평범한 분들의 편에 서서 일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 선량한 이웃들이 억울하게 감시망에 걸려드는지를 말이죠. 오늘 제 모든 경험을 눌러 담아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피 같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이 정보가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부족한 시야를 채우는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내용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매주 제가 25년간 수많은 분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며 검증한 자산 방어의 비밀을 독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조언으로 억울한 세금을 막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은 지금 어떤 보호를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최인숙 어머님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분이 국세청에 연락을 받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은행 문을 여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시의 그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은 아주 촘촘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현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TR, 즉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그물입니다. 이건 아주 기계적이고 간단해요. 2006년에 처음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하루 5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웬만한 거액이 아니면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기준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3천만 원으로 2010년에는 2천만 원으로 내려오더니 마침내 2019년 7월부터는 하루 1천만 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물이 훨씬 촘촘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일한 날 한 은행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그 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국가기관으로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이라는 점이죠. 창구에 친절한 직원이 나를 의심해서 일부러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금 전표를 내는 순간 컴퓨터가 알아서 착착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 직원에게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정해진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첫 번째 그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아무개가 오늘 1,000만 원 넘게 현금을 썼구나 하고 알려주는 비교적 단순한 수준이니까요. 문제는 바로 두 번째 그물, STR이라고 불리는 의심거래보고 제도 때문인데요. 이건 마치 경험 많은 의사가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떨림만으로도 큰 병을 직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STR에는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단돈 100만 원, 아니 50만 원짜리 거래라도 그 거래를 처리하는 은행 직원이 봤을 때 이 거래 패턴이 좀 이상한데, 혹은 이 고객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은행 직원들은 금융 전문가로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 행위의 징후를 포착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십니다. 1,000만 원부터 걸린다니까 900만 원씩 며칠에 걸쳐서 넣으면 괜찮겠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야말로 지금 법을 피해서 뭔가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은행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돈을 쪼개서 입금하는 반복적인 행동 자체가 은행 직원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도록 교육받는 대표적인 의심거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 돈 내가 넣는데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나 싶으시죠?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나라 은행에 내 돈을 넣는 것조차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촘촘한 그물에 걸려드는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운 발자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해왔던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내 주변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발자국은 앞서 말씀드린 지혜롭다고 착각한 쪼개기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몸 바쳐 일하다 정년 퇴직하신 50대 후반의 박철수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쓰려고 은행에 넣으려니 인터넷에서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글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셨죠. 월요일에 800만 원, 수요일에 950만 원, 금요일에 850만 원,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거니 생각하셨지만 한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최근 특정 계좌에 목돈을 분할 입금하신 내역이 확인되는데 혹시 어떤 자금인지 소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철수 부장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세금을 더 낼까봐 혹은 아내에게 비자금이 알려질까봐 조심했던 것뿐인데 시스템은 그 행동을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비정상적인 회피 시도로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 발자국은 너무나 깊은 가족 간의 정이 남긴 흔적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이선미 어머님의 사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에서 맞벌이하며 힘들게 사는 딸이 늘 눈에 밟히셨대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딸의 통장으로 3년간 꾸준히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는 딸에게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우리 손주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입혀라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몇 년 뒤 딸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이선미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 총 7,200만 원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결국 딸은 생각지도 못했던 증여세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딸을 돕고 싶었던 어머니의 선량한 마음이 법 앞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발자국은 옛날 방식에 대한 굳은 믿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시장에서 평생 철물점을 운영해 오신 70대 윤영식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남자는 현금이지 카드는 빚이야 라는 신조를 갖고 수십 년간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해오셨습니다. 가게 한편에 있는 낡은 금고에 현금이 쌓이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셨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내분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상가 건물을 하나 사려고 하셨습니다. 계약을 위해 금고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출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윤영식 아버님은 내 평생 장사해서 번 내 돈이다 라고 큰 소리 치셨지만 수십 년간 제대로 된 장부 하나,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하나 없이 장사를 해오셨기에 그 돈이 합법적인 소득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결국 몇 달에 걸친 힘든 소명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평생의 정직한 노동이 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분들이 법을 어기려고 작정했거나 세금을 떼어 먹으려는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혹은 수십 년간 살아온 익숙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이런 평범한 행동들마저도 위험 신호라는 차가운 발자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만약 정말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포의 순간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첫째, 당황해서 거짓말하기. 그런 돈 받은 적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둘러대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조사관은 이미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마디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면 신뢰를 모두 잃고 오히려 더 끈질기고 깊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둘째,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셋째, 전문가 없이 혼자 해결하려 하기.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라는 생각으로 국세청에 직접 찾아가거나 혼자 통화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법과 규정에 근거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요구하지도 않은 서류까지 다 내주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물어보지도 않은 옛날 통장 거래 내역, 가족 계좌, 부동산 서류까지 전부 가져다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제 다른 재산도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하고 조사 범위를 스스로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만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급하게 세금부터 내고 끝내려 하기. 머리 아프니 그냥 세금 얼마인지 계산해 주셔. 내고 끝내게.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낸 세금은, 특히 자진해서 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내야 할 세금이 맞는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여섯째, 전화 통화로만 해결됐다고 믿기. 담당자와 통화하고 이 정도면 문제 없겠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이나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나중에 말이 바뀌면 구두 약속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일곱째, 감정적으로 화내고 따지기. 내가 도둑놈이냐? 왜 나한테만 이러냐며 언성을 높이면 백전백패입니다. 조사관도 사람인지라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원칙대로
더 깐깐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7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은 막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손에 황금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태풍처럼 밀려오는 불안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4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열쇠, 침착하게 대묻고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전화가 오면 깊게 숨을 한번 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담당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히 답변 드리기 위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떤 날짜의, 어떤 계좌의, 얼마짜리 거래에 대해 문의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상황을 파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간 벌기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대답하려 하지 마세요. 당황한 상태에서의 답변은 실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래에 대해 저도 정확한 기억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하니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열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저와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명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열쇠,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기입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국세청 대응 노트로 만드세요. 전화를 받은 날짜와 시간,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 그가 물어본 질문 내용, 내가 답변한 내용, 앞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등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겁니다. 이 기록은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응법까지 알았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시죠? 하지만 더 좋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골치 아픈 연락이 아예 오지 않도록 내 돈의 흐름을 평소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평생 지켜줄 돈 드는 것 하나 없는 지혜의 방패 7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궁금하면 무조건 미리 물어보기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세상담센터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큰돈을 입금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기 전에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0분만 투자해서 전화 한 통 하면 나중에 몇 달간 받아야 할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무료 컨설팅인 셈이죠. 두 번째 습관, 현금보다 계좌 이체, 이체할 땐 메모 남기기입니다. 되도록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세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는 메모란에 아들 용돈, 딸 생활비, 9월분, 손주 돌 축하금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나중에 돈의 성격을 증명해주는 자동 가계부가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서류 한 장의 힘을 믿고 철저히 보관하기입니다.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집을 팔았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관련 서류들을,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명세서를 말이죠. 이 서류들은 그냥 낡은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에 담긴 정당한 역사를 말해주는 족보와도 같은 겁니다. 네 번째 습관, 은행 갈 땐 미리 알려주는 센스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계획이라면 은행 창구 직원에게 미리 용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들 전세 계약금으로 오늘 인출합니다. 혹은 이번에 판 땅 잔금을 입금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와 출처를 미리 알려주면 은행 직원도 굳이 의심거래로 보고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은행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은 지혜입니다.
5번째 습관, 현금 썼다는 증거, 현금 영수증 꼭 챙기기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특히 병원비나 학원비, 고가의 가전제품처럼 금액이 클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것은 내가 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이 많은 현금을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6번째 습관, 가까운 사이일수록 간단한 약속의 증표 남기기입니다. 가족이나 아주 친한 지인 간에 돈을 빌려 주고받을 때 우리가 무슨 차용증이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보낼 때 메모란에 사업자금 대여라고 적거나 금액, 날짜, 서명만 들어간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하나 만들어 두세요. 이것이 나중에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표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 1년에 한두 번 내 통장 건강검진하기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듯 내 통장 거래 내역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난 6개월간 큰돈이 오간 것은 없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없는지, 관련 서류는 잘 보관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돈의 흐름을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세금과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히려 그 규칙을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마주하고 미리 준비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까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첫째, 이제 우리의 모든 현금 거래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나의 선량한 의도와 상관없이 기록이 없는 행동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죠. 셋째, 만약 연락이 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황금 열쇠 4가지를 떠올리며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지혜의 방패 7가지를 평소에 잘 실천해서 문제가 생길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규칙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이고,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혹은 몇 년 전에 실수한 것 같은데 하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정보 하나를 더 드릴게요. 만약 나라에 세금을 잘못 냈거나 억울하게 더 냈을 경우 5년 안에는 제가 낸 세금이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확인해서 돌려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경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일해오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 귀한 세월이 잘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세금 문제에 얼룩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 배운 지혜를 내일부터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혜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친구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편하고 내 재산이 든든한 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열어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